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18회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오늘은 뮤지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이브 인투 뮤직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17회 방송에서 2023 뮤브 어워즈 1부를 진행했는데요. 올해의 아티스트 부분만 결과를 좀 미뤘어요. 주인공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욱 뜻깊을 것 같아서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셨습니다. 올해 초 발표한 정규 2집 꿈의 거처에서 개성 강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유려하게 또 매력적으로 풀어내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공들인 앨범으로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면서 귀감이 된 아티스트입니다. 2023 뮤브 어워즈 올해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는 구면이지만 이렇게 방송 출연으로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좀 더 반갑고 좀 떨렸어요. 오면서. 왜냐면은 뭔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막 그런 사이니까 오늘 잘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시니까 이 시간이 좀 헛되지 않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뮤브를 올해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어떤 결산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막 우리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막 이거 시상식도 하자, 뭐 작은 트로피라도 만들어서 드리자 막 이랬는데 뭐 아무것도 없긴 하거든요. 처음이라서. 그치만 생수 있고. 그치만 어쨌든 2023 올해 아티스트로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 끝에 또 치열한 토론 끝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오셨어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올해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어떤 객관적인 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불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하다. 선정 기준이 훌륭하다. 이렇게 잘 뽑았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도 참 이렇게 직접 오셔서 더욱 뜻깊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그냥 발표만 하고 또 다음 거 하고 이랬으면은 약간은 아쉽기도 하고 궁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모셔서 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여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오늘 시간이 귀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산도 하고 뭐 시상식 시즌도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토론도 하고 고민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어쨌든 이승윤 씨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앨범이 올해 있기도 했고 좋은 활동도 있었고, 그래서 뭐 본인께서는 이제 올해 아티스트란 말 처음 들었다 하지만은 시상식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솔직히 좀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기대가 전혀 안 되네요. 미국에서 선정한 2023 올해 아티스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좋은 앨범도 냈고 활동도 너무 잘했고 했는데 당연히 뭐랄까 가능성이 항상 있죠. 그건 뭐 가능성이야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솔직함. 사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같이 한번 했었는데 MBC에 있을 때 그때도 제가 느꼈거든요. 이분이 그런 방송용 멘트를 하지 않는다. 좀 굉장히 솔직하다. 그리고 뭔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한다. 제가 12월까지 이렇게 일정이 널널한데 기대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뭐 회사에서 약간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연말 공연을 준비하다가 오셨잖아요. 우리 녹음하러도. 그래서 아주 바쁘다고 들었는데 요즘 근황은 좀 어떠세요? 요즘에는 한 10월 말까지 딱 바빴고요. 그래서 11월에는 조금 재정비도 하고 작업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공연 준비 제대로 해야지 하는 게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막 회의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준비
연습을 시작을 해야죠. 그런 중요한 날에 이렇게 와주셨군요. 네. 저는 한창 연습 중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올해 아티스트 이거 받고 가야지. 받아가려고. 받고 이제 애들한테 자랑하고 연습하려고. 그러시군요. 또 이렇게 공연이 또 연말에 있다고 해가지고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연 얘기 이따가 또 뒤에 해보겠습니다. 좀 노래 듣고 와서 앨범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해볼 건데 앨범 타이틀곡 꿈에 거쳐 준비했거든요.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꿈에 거쳐라는 곡은 꿈에 거쳐라는 앨범이 있게 해준 곡이고요. 꿈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통 꾼다, 꿈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꿈이라는 것을 어디다 둘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꿈이라는 거는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놔두고 어디다가 모셔두면서 살아야 될까? 맨날 향해 간다라는 개념만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저기 있고 멀리 있고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꿈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곳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면서 만들었던 내가 지금 있는 여기, 그쵸. 이곳. 그리고 제가 어딘가로 가더라도 거기는 그때 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 라면서 만든 노래. 어떻게 보면 좀 현재에 대한 중요성? 그쵸.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꿈이라는 게 꼭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좀 가까이서 찾고 쟁취하고 또 나랑 같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윤 씨의 꿈에 거쳐 들어보시죠. 뮤브의 초대석 코너 다이브 인투 뮤직. 오늘은 2023 뮤브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 발표한 정규 2집 꿈에 거쳐. 제가 앨범 소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삶을 공허에게 전부 빼앗기기 전에 선수를 치자. 앨범이나 일단 내자. 그리고 그 앨범에 영혼을 전부 다 남김없이 쏟아내보자. 그 이후에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자 다짐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앨범 준비할 때 약간 비장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때 시기가 제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뭐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딱 마무리한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뭘 해야 내가 기쁠까? 뭘 해야지 음악인으로서 행복할까? 이런 고민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고민을 정리하고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그 답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결하기보다 일단 앨범이나 만들자. 앨범 만들면서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중추적인 그 시발점이 된 곡이 꿈에 거쳐라는 곡이었고 그래서 앨범을 만들면서 일단 내 세계를 먼저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음악인으로서 좀 이런저런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좀 정의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행동으로 먼저 옮기자 해서 네. 앨범을 먼저 만드신 거고 네. 앨범을 만들면서 나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이 앨범에 담는 네, 그런 작업을 하신 거군요. 네. 저랑 그때 방송했을 때가 7월, 8월 이쯤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였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작년 4월쯤부터 시작했어요. 앨범 작업을.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앨범 작업을 계속 하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앨범 보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 좀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조희원 씨 같아요. 프로듀서.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방송을 좀 몇 달 전부터 이제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앨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조희원 씨랑 같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앨범 얘기를 막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관계자께서 난처해 하시며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다. 아.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간 게 지금 레코드북이 있잖아요. 아. 그 내용이 거의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나오고 저희 관계자분이 네네네. 저희는 관계자가 없어요. 저하고 우리 작가님하고 단촐한 방송이고요. 저희 관계자가.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전략도 있으시구나 저희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조금 미뤄뒀던.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수 치면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미뤄뒀는데 그때부터 좀 궁금했어요. 조이원 씨 어떤 분일까?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또 앨범 만들면서 또 승윤 씨랑 어떤 음악적인 작용, 하모니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제 서로 싱어송라이터로 공연을 하다가 만났고요. 네. 그러다가 서로 음악이 너무 좋아서 밴드도 같이 했고 지금 현재는 또 작업실도 같이 쓰는 사이입니다. 제 음악에서는 뭐랄까요, 축구로 치면 이니에스타 같은 중앙 미드필드에서 공을 여기저기로 네. 완벽한 킬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선수고요. 제 음악이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끔 시야를 제공해주는 친구고 다각도로. 네, 그리고 포장지까지도 함께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폴 맥카트니 같은 존재, 노엘 갤러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승윤 씨는 뭐예요? 존 레논인가요? 전 링고 스타죠. 그러면 축구장에서는 이니에스타고 희원 씨가 네. 승윤 씨는 저는 축구장에서는 제가 마라도나죠. 재밌는 비유인데 그런 어쨌든 참 영혼의 파트너다, 단짝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후에 나온 뭐 인터뷰나 그런 영상들 보니까는 확실히 두 분이 많은 얘기가 있었겠구나 앨범 만들면서. 그래서 참 인상 깊었고 그렇게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을 내고 나서의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사실 진짜 그냥 남김없이 후회 없이 다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가 목표였고요. 그러니까 뭐 복싱으로 치면은 링 위에 올라가서 승패에 상관없이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뭐 잽, 훅, 어퍼컷 다 날려보자가 목표였고 다 날린 것 같아서 이게 막 훌륭하다 막 이런 걸 떠나서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후련하다 그런. 후련하다. 네. 그래도 1년이 채 안 돼서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앨범인데도 만족도가 그래도 꽤 있는. 네, 뭐 그것만 하고 사실 말이 1년이지만 그 본격적인 도입을 4월부터 했고 이제 끄적이는 거는 이제 한 그 1, 2월부터 해서요. 구상을 했던 거는 1년 정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 앨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레코드북이라는 제목으로 이 유튜브에 작업기 4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00분이 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저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아티스트의 작업물만 보지 이렇게 비하인드 또 메이킹 과정 또 여기에 담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한 모든 연주자들 또 프로듀서들 또 뭐 엔지니어도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기획했던 배경, 준비한 배경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회사가 생기고 앨범을 내겠다고 하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가지고 싶다라고 했던 게 레코드북이었어요. 작업기를 좀 디테일한 작업기를 내고 싶다라는 부탁을 드렸고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네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어쨌든 그 막연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를 어떤 음악인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영역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 창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또 제가 제 결과물을 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군분투를 해서 앨범이 하나가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 호흡으로 앨범에 대해서 좀
휘둘리지 않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냈던 작업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기에 대한 코멘터리가 쭉 나오는데 코멘터리가 나올 때마다 자료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하셨구나. 사실 그렇게 자료 영상을 다 보여준다는 건 진짜 다 찍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감탄했고 근데 그걸 다 찍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래서 뭐 이제 뭐 욕하고 이런 거는 다 걸어내시는 것 같고요. 편하게 얘기했던 네, 것들 불평하고 네네. 막 짜증내고 이랬던 건 걷어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작업물이라는 게 저도 회사에 들어가서 함께 만드는 어쨌든 합작품이니까요. 이게 영상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잘 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신경 안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네. 하셨군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곡을 쓴 다음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곡을 쓸 때 아마 카메라가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아. 녹음 단계부터 있어서 괜찮았던 것 곡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아요. 욕해도 편집해 주실 거니까. 네. 그쵸. 뭐 지상파도 아니고 네. 또 우리 식구들끼리만 그쵸, 보는 그쵸, 그쵸. 영상이니까. 그쵸, 네. 네. 아름다운 영상만 담긴 거군요. 그렇죠. 그 앨범 제가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왠지 아주 매끈하고 잘 세공돼 있는 어떤 쉽게 말하면 기성음악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를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표준화되지 않은 앨범을 만들자. 또는 뭐 연주가 좀 투박하더라도 이게 내 음악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표준화라는 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표준화는 괜히 되는 게 아니라고 그쵸? 생각하고요. 네네네. 네. 다만 이제 제가 제 언어로 제 감정으로 만든 음악이 표준화 됐을 때 제가 재밌어 할까? 혹은 그게 잘 담길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제 제 친구들이랑 이제 약간 으쌰으쌰 하면서 저희들끼리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래서 표준화 자체를 경계한다기보다 매력 있게 표준화할 자신이 없었다가 더 정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앨범을 만들 당시에는 네, 네. 그래서 승윤 씨와 같이 한 우리 멤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연주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쳐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잘 침으로써 오히려 현란하다라는 그 영역에 딱 들어가서 오히려 듣기에 같아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제가 음악을 안 배워서 네. 오히려 막 배운 분들끼리는 막 우와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기서 기교를 부린다라는 그 순간은 동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테크닉적으로는 너무 완벽하지만 어떤 느낌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얘기시군요. 그래서 한 번씩 애들이 농담으로 크레딧에서 좀 빼달라고 이거는 조금 부끄럽다. 연주자 입장에서는 막 내 어떤 베스트 연주가 네, 아닌데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네네. 그렇지만 뭐 앨범의 아티스트가 만족하고 또 결국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앨범을 내고 제가 좀 놀란 거는 이렇게 앨범 한 장 내고 1년 동안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진짜 활동이 짧잖아요. 그게 꼭 메이저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워낙 앨범 환경 자체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싱글 아니면 EP 설령 뭐 앨범을 내도 그냥 뭐 몇 달 하고 끝 이런 경우가 많은데 승윤 씨는 지금 앨범 내고 전국 투어 했죠. 그리고 해외 공연도 갔다 왔죠. 그리고 페스티벌을 거의 1년 내내 나오신 것 같은데 봄부터 늦가을까지 그리고 라이브 콘텐츠 영상도 진짜 많았고 라이브 클립부터 뭐 타이니데스 코리아도 있었고 제가 마지막에 가장 놀란 건 바이닐을 내고
감상회까지 하셔가지고 저 거기 갔었는데 네.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앨범 한 장으로 진짜 많은 활동을 다양하게 펼친다는 게 앞에서 제가 귀감이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좀 그런 얘기였거든요. 어쨌든 내 작품으로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어떻게 승윤 씨는 좀 소기의 성과? 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활동을 쭉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일단 앨범을 그냥 싸들고 갔습니다. 회사를 계약할 당시에. 그래서 회사분들도 일단 앨범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디테일한 사실 전략을 막 가지고서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앨범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정말로 앨범 단위로 뭔가를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 앨범으로 최대한 많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사분들의 그 마음이 있어 주셔서 네. 사실은 그 이후에 뭐 LP나 뭐 이런 것도 기획을 해주신 거죠. 사실 저는 막 LP를 내야겠다 이런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런 기획도 해주시고 해서 1년 단위의 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앨범을 또 두 번째 이유는 앨범을 내자마자 전국 투어를 다녀서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앨범을 내고는 이제 팬분들이랑 전국 투어를 다니고 그리고서 이후에 이제 외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앨범이라는 게 막 그렇게 유의미한 시대는 아니지만 앨범을 가지고서 이렇게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1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뿌듯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네. 어쨌든 뭐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지만 뭐 여건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콘텐츠도 많이 나왔고 팬들의 호응도 있었고 대중의 호응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아무튼 1년을 앨범 하나로 활동했다라는 게 2023년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참 인상 깊었고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앵콜 공연을 올림픽홀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실황 영상이 어느 날 유튜브에 다 올라온 거예요. 2시간 반에 달하는 공연이. 그래서 정말 놀랐고 왜냐면 이거를 사실 영화로 낸다거나 요즘엔 영화 개봉들 많이 하니까 공연 실황을 뭐 다른 방법으로 유료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콘텐츠였는데 영상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이게 유튜브로 올라왔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 의도였는데요. 네. 처음으로는 아무도 안 해서 그냥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하길래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묵은 공연이 아니잖아요. 네. 완전 최신 공연이었는데.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이런 음악을 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오픈 소스를 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박아놓고 싶었어요. 네. 이런 영역의 공연의 접근성이 막 용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싶었고 그 얘기는 이제 동료 뮤지션들에게도 해당하고 대중에게도 해당하고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저와 같은 류의 음악을 하려는 사람들 네. 약간 지망하는 네. 분들에게도. 네. 그러니까 풀 공연 영상이란 건 사실 보통 한 3, 4년 뒤, 뭐 2년 뒤 이렇게 푸는 그쵸. 거니까요. 근데 지금의 공연을 푸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세 번째로는 팬분들이 살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뭐 이렇게 맨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여기 뭐 말씀해 주셨던 영화 개봉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공교롭게 제가 잠깐 나오는 그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라는 다큐가 딱 그 맞아요. 시기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너무 연타다. 연타다. 우리 거는 그냥 공짜로 가자.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네. 그 영화는 팬분이 만드신 거였죠? 듣보인간의 팬분이라기보단 제 뮤직비디오를 찍어주신 감독님께서.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촬영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콘텐츠가 많긴 했네요. 돈을 너무 많이 쓰셔야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올해 저도 이제 단독 공연도 봤고 페스티벌에서도 뵀어요. 공연 이제 저는 봤는데 무대에서 뭐 예전에는 내 시간이 뭐 화장실 타임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농담을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분 저기서도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막 생각하면서 되게 인상 깊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객석에 있을 때는 펜타포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스탠딩에 들어가 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모르겠어요. 승윤 씨 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연 끝나고 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연 뭐 재밌을 줄 몰랐다. 너무 좋았다. 물을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막 죽을 뻔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참 다들 인상 깊게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그 펜타포트를 비롯해서 올해 페스티벌들 쭉 다니면서 좀 어떻게 올해는 보내셨는지.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즐겨버려가지고요. 네. 내가 이렇게 재밌어야 되나? 약간 이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조금 관객분들보다 제가 더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페스티벌을 점점 할수록 어쨌든 페스티벌 팬들이 있잖아요. 페스티벌 하면은 다 가보는 네네. 그런 팬들에게 이승윤의 노래들이 점점 각인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싼 숙취라든가 뭐 이런 곡들은 되게 좋아하는 레퍼토리가 되고 또 이렇게 떼창도 알려주지 않아도 이 전광판이 없어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는 거 보면서 확실히 좀 라이브에서 이렇게 관객들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도 만끽했군요, 무대를. 네. 뭔가 작년보다 더 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뭔가 내가 이런 무대도 산다니. 작년이 처음이었나요, 그러면? 네네. 약간 그 벅참이 더 컸다면 올해는 그냥 냅다 즐겨버렸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오셨을 때 막 약간 성난 막 사자 같은 느낌으로 와가지고 막 확 휘어잡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또 두 곡 준비를 했는데 누구 그리고 비싼 숙취 이렇게 두 곡 준비했거든요. 어떤 곡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누구는 신나는 노래입니다. 비싼 숙취는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묶었어요. 네. 좀 신나게 약간 페스티벌처럼 달리는 느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윤 씨의 노래 누구 그리고 비싼 숙취. 이승윤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누구 그리고 비싼 숙취. 다시 한번 강조하는 2023 유부에 선정한 올해 아티스트 이승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윤 씨 음악 인생에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내려고 해도요. 그냥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솔직한 대답이지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사실 그게 단 것 같아요. 음악을 처음 하는 게 내가 음악으로 이게 아니고 음악으로 처음부터 나만의 음악 세계를 이루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기 짱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학교에서 밴드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근데 그런 포부와는 다르게 제가 내성적이라 가지고 밴드 이런 데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밴드를 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랑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못 썼겠죠. 그러면 그냥 혼자서 좀 기타도 연주하고 네, 연습하고. 네. 그럼 그때 좋아했던 아티스트, 음악 이런 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완전 브리팝 강성 빠돌이었습니다. 네. 뭐 오아시스. 네네, 오아시스. 예를 들어서. U2, 콜드플레이, 스레비스. 그럼 그때 친구들이 좋아했던 음악은 어떤 거였어요? 친구들은 이제 엑스제팬. 또 미국 락 그때 막 펑크 밴드 같은. 링키 파크 막 이런. 오, 그래서 조금 결이 달라서 그랬군요. 못 썼겠던 것 같아요. 승윤 씨는 약간 영국 쪽. 저는 기타 솔로도 따라단 이 정도면 충분히 감명받는데 거기는 이렇게 화려하게.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좀 달랐군요. 네. 요즘에는 좀 어떤 음악 좋아하고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음악도 좀 잘 듣는지. 요새는 저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뉴진스와 르세라핌의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건 약간 내가 듣기 좋아서 아니면은 많이 들려서. 많이 들려서 듣다 보니 좋아서. 어떤 곡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하이보이 하이보이. 그리고 이브 푸시케와 푸른 수염의 아내. 네. 메스 막 이런. 맞아요. 제목 그거 어려운데 또 막 정확히 하시네요. 네네. 너무 멋있습니다. 또 의외로 이렇게 뉴진스 얘기 나오고 르세라핌 얘기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뭔가 막 다른 얘기 나올 줄 알고. 또 이럴 때 막 또 남들 모르는 가수 얘기해야지 이런 욕망이 한 번씩 있는데요. 네. 그냥 솔직히는 뉴진스 듣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막 승윤 씨 이제 모시기로 하고 찾아보다가 예전에 그 다른 팟캐스트 나가셨던 걸 듣게 됐어요. 새 정부? 네네네. 네, 거기 그분들이 하셨던 저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런 지상파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흐름이. 맞아요. 그래서 질문도 비슷하고 맞아요. 해서 솔직히 하나만 들어도 다른 거는 더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내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건 또 몇 년 전이니까 과거에 승윤 씨를 막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는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거기서 음악 활동에 전념하게 된 게 이렇게 못 이뤄놓고 꿈을 꾼 적 없는 척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음악 활동에 전념하게 됐다. 뭐 알바 같은 것도 그만두고 2017년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렇게 생업이 있는데 이거를 음악으로 전업한다는 게 진짜 말처럼 쉽진 않은 일이잖아요. 그때 진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 포부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어른분들을 뵀을 때 어떤 분들이 멋있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과거를 뭔가 요만한 조그만한 성취를 뻥튀기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더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요건 되더라. 이렇게 좀 담담하게 수레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작은 거를 뻥튀기 하면서 나 옛날 왕년에 이런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네. 잘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투신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직종이 막 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되고 싶었던 음악인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은 그래도 한번 목숨을 걸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발만 걸치는 건 그만하고 아예 걸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공감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면은 뭐 저희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음악을 같이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는 일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뭐 겸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 음악 글도 써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이것만 내가 뛰어들어서 하고 몸을 던진다는 게 진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 이거에 던져야겠다 내 몸을 어떻게 되더라도 그때 막 마음이 생각나면서 막 공감이 됐는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시절에 승윤 씨가 꿈꾸던 것들이 막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얼추 많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뭐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관객석에서 있는 분들이 떼창 같이 해주고 뭐 이런 공연들 하고 싶다. 뭐 항상 이제 어쿠스틱으로 공연을 하지만은 밴드랑 막 재밌게 하고 다 싶다. 들으셨구나. 네. 다 들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뭐 또 다른 걸 보다가 유튜브 보니까 옛날에 어쿠스틱으로 하셨던 게 있는 거예요. 공연들이. 그래서 또 그걸 보니까는 또 그 이번에 밴드랑 한 공연이 풀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또 데뷔가 되면서 아 이번이 참 이 3, 4년? 3, 4년이 아니지. 한 5, 6년 뭐 7년 이 시간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 이분이 그 시간을 참 뜻깊게 보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대리 벅찬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딩북을 제가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약간 공허함이나 고민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을 때 앨범 작업하는 게 심적인 자유를 줬다. 그래서 앨범 작업을 하는 게 내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걸 함으로써 어떤 삶을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서 만들었던 앨범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밴드 멤버분들도 승윤 씨가 곡을 누구보다 많이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곡을 쓴다는 게 승윤 씨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제가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관심사도 많이 없고. 근데 음악을 할 때 인생을 산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음악을 할 때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 내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할 때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세상을 산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세상도 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아, 그럼 내 인생을 산다. 네. 아, 내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 가깝군요. 네, 제 스스로 이승윤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보람은 음악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는 어떤 세상사의 일들, 막 세상에 돌아가는 그쵸, 일들과 그쵸. 내가 좀 적극적인 교류가 되는 건 네, 아니다. 곡을 네, 쓰면서. 네, 그런 얘기시군요. 네, 제가 음악하는 방식은 조금 세상이랑 등을 져야 돼서 좀 그 균형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긴 인생사를 봤을 때.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해 나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네. 뭐 좀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곡을 쓴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저는 곡은 안 쓰지만 글을 쓰잖아요. 글 쓰는 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근데 곡 쓰는 시간들이 뭐 고통스럽거나 뭐 이러진 않으세요? 곡을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될 때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투척할 때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네, 아이디어 딴의 일이 가장 재밌고, 데모를 완성해야 되거나 음원을 완성해야 되는 그 지점에 갔을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교하게 막 사운드 네. 뭐 조정이 필요하고 이럴 때.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곡 쓰는 것 자체는 좀 즐기면서 하시는 타입이네요. 네, 그냥 러프하게 만드는 건 되게 즐겁게 합니다. 근데 그런 곡들을 쭉 보면은 특히 이제 후렴에 힘을 준다. 약간 클라이맥스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약간 떼창 포인트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런 어떤 작법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곡들을 쭉 들을 때.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좀 후렴을 염두에 두고 쓰는지. 저는 제 작법을 정의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만들다 보면 좀 그렇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이런 곡선. 점진적으로 네, 좀 커지는. 점진적인 음악을 네네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쭉 드라마틱하게 나가면서 빵 터지는. 네, 만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예전부터 좋아했던 음악들이 막 브리팝이고 또 오아시스고 콜드플레이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음악들의 어떤 습관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음. 그런 뭔가
점진적인 것도 영향을 받았고 또 좀 반복적인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네. 브리팝이 좀 복붙이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특히 오아시스. 네. 1, 2, 3, 4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흔들어 놓으면은 뭐가 뭔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쵸. 그렇군요. 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음악도 그렇지만은 승윤 씨의 가사나 막 제목이나 특히 저는 뭐 앨범 소개도 그렇고 앨범 안에 들어있는 라이너 노트 이런 것도 참 재치 있다. 워낙 뭐 그런 말장난하고 뭐 이렇게 언어 유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또 앨범 소개를 보면서 재밌었거든요. 왠지 글 쓰는 거에도 좀 흥미가 있으실까? 그래서 뭐 시집이나 막 산문집이나 이런 거를 내도 승윤 씨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글을 쓰시는 분에 대한 선망이 있고 제가 막 대하지라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글 쓰는 거는 좀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글 쓰는 것도 좀 재밌게? 그냥 혼자 쓰는 건 괜찮은데 보여주는 건 부끄러운. 네. 근데 그 앨범 안에 들어있는 라이너 노트가 재밌었거든요. 네. 약간 진짜 솔직한 작업 노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쓰는 거 봐도 뭔가 재밌게 자기 표현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 문법이 약간 횡설수설 문법이어가지고 이게 산문집까지는 좀 빡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언젠가는 네.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저는 그런 방송 마이크 없을 때도 얘기를 막 들어보고 했었으니까 참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랑 다르다 그런 생각들 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개성이 강하다, 뭐 상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직관적이지 않다, 어렵다 그런 반응도 갈리는 것 같은데 가사 쓸 때 좀 중점 두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가사 쓸 때 중점 두는 부분은 개성이 강하다, 상투적이지 않다, 한편으로는 직관적이지 않다, 어렵다라는 평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의도하는 것도 있군요. 사실은 그냥 딱 이승윤 가사 같다라는 느낌을 좀 구축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이런 가사, 정말 깊이 있는 가사, 정말 가볍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 이런 게 있다면 그 두 개 중에 제가 뭔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승윤스러운 가사를 쓰는 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은 승윤 씨의 가사를 보면은 승윤 씨의 느낌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승윤 씨가 얘기하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은 피해가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승윤스러운 가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충분히 이승윤스러운 가사를 잘 써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럴 일이 있다면 다른 가수에게 이승윤 씨가 가사를 써주면은 왠지 모르고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사 약간 이승윤 스타일인데? 이러고 보면은 승윤 씨 이거 봐 이러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또 노래 두 곡 준비했거든요. 우선 야생마 그리고 웃어주었어 이렇게 두 곡 준비했는데 어떤 곡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야생마는 일단 잠비나이의 이루님께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담당해 주시는 곡이고요. 사실 그거 들으려고 들으시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웃어주었어는 제가 음악을 최초로 시작했을 때 너무 만들고 싶었던 류의 음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거창한 곡, 되게 작은 마음을 노래하는 거창한 곡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야생마라는 곡도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희루 씨의 태평소 연주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는데 자, 두 곡 들어보시죠. 야생마 그리고 웃어주었어. 이승윤 씨의 야생마 그리고 웃어주었어 듣고 왔습니다. 자, 전국 투어도 했고 해외 공연도 했고 공연 진짜 많이 하셨는데
또 연말 공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리고 또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목이 뒤끝인데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뭐 관전 포인트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앵콜도 하게 될 줄 몰랐고 또 연말에 공연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솔하게 앵콜 공연 때 이번 공연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했는데 또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 공연은 뒤끝이라는 그래 뒤끝 한번 제대로 재밌게 부리고 끝냅시다 약간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챕터를 잘 마무리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관전 포인트라기보단 제가 또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막 작업 중이라서요. 네. 근데 그게 앨범이 나오면 이제 셀리스트가 또 바뀔 테니까 그냥 최대한 여러 곡을 3일에 걸쳐서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 보니까는 저는 곡이 이렇게 써있길래 2곡씩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그날만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3일 별로 몇 곡씩 이제 바꿔서 그래야 좀 최대한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안 그러면은 그게 6곡인데 그 6곡이 다 들어가면 또 곡이 너무 많고. 네. 이 공연을 이제 끝으로 또 다음 공연에서는 못 볼 곡들도 있을 거니까. 왜냐면 또 새 앨범이 나오고 하면 세트리스트가 바뀌고. 네. 그러면 의미에서 뒤끝 이렇게 지으신 거군요. 네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난 뒤에를 기약하자라는 또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뒤끝. 뒤끝이란 제목도 참 재밌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뒤끝을 부리시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에 처음 이제 만나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바로 2집의 선공개곡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정말 맹렬한 활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이분이 너무 쉼없이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걱정도 되고 컨디션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컨디션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휴식하실 때는 뭐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컨디션 관리는 안 합니다. 그냥 달리나요? 그냥 일단 뭐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고 어쨌든 뭔가가 딱 주어지고 지금 제가 어쨌든 숨이 헉헉 되더라도 달려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까지만 딱 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작업합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이 없는 거네요 지금. 네. 오. 다음까지만 하고 이제 진짜 쉬려고요. 다음 앨범. 네. 근데 다음 앨범 나오면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아시죠? 또 달리다 보면은 한 해가 있고 2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 뒤끝하고 잠깐 한 2주 어디 갈까. 제가 이 말만 지금 한 4번 정도 시도했다 계속 실패했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2주 한번 어디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생각만 하면 진짜 못 가잖아요. 네. 진짜 끊어야 가거든요. 네. 저도 지금 내일 모레 런던으로 가는데 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가야겠다 이러고 끊었어요. 오. 그리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가기 전까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지가 찢기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금 녹음과 뭐 이런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나가세요? 런던? 2주 가거든요. 오. 딱 2주 똑같아요. 그래서 2주 가서 이제 공연도 좀 보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비행기 이륙하기 전부터 자더라고요. 그 앞에서 승무원분이 막 하잖아요. 안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듣다가 이게 잠들어 있는데 막 눈 떠보면 막 다른 대륙으로 가고 있고 막 이런 던데 그래도 가면 좋으니까 승윤 씨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제가 승윤 씨를 인간적으로 잘 모르지만 왠지 좀 이렇게 철저하게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즉흥적이고 순간순간 느낌에 따르는 그런 타입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작업할 때나 평소 할 때나. 네, 너무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는 즉흥적인 거지만 네. 또 이제 함께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변덕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감사함과 죄송함과 이런 걸 그냥 번갈아 가면서 약간 좀 뭐가 하고 싶다 이럴 때 또 하고 뭐랄까 민첩하게 바뀌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네, 저는 뭔가 좀 딱 번뜩이는 거를 딱 할 때 그 기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게 꼭 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딱 즉흥적으로 뭔가 딱 번뜩이는 것들 하는 거를 즐기는데 네, 아무튼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제 메이킹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막 갑자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또 그렇게 해요. 아니면 뭐 약간 의도치 않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고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다. 그래서 딱 그게 너무 좋아했을 때 이제 보통 연주자분들을 얘기하면 연주자분들은 그건 안 돼. 너무 부끄러워. 안 돼. 약간. 근데 저는 그걸 넣어야 돼.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길 잘했다. 아니면은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히 잘했으면 그 장면들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좀 각별하게 네, 남는. 네네. 그러시군요. 저랑 또 많이 다르셔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제가 그래서 승현 씨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메이킹 할 때 내가 저 옆에 있었으면은 나 뭔가 고마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스타일로 또 작업을 하시는 요즘에 승현 씨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약간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인간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세상을 좀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개인 이승윤으로서만 살고 있어서 언젠간 이제 세상을 살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돼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무지해요. 세상사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군요. 지금 내 일에. 네. 그럼 세상사를 산다면은 뭐 작품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도성을 배제하고 좀 세상을 사는 인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작품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그냥 한 개인 이승윤으로서 이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얘기시군요. 네, 전 뭐 사람도 안 만나고 안 만난 지 진짜 오래됐어요. 카톡만 하고. 그럼 좀 항상 작업하시는 분들만 만나고 일적으로만 만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균형을 잘 잡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작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또 작업을 하실 때고 또 막 달려 나갈 때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이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오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 것까지 이렇게 달리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균형 있게 또 주변도 살피고 사람들도 만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원래 좀 사람들은 잘 만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라고 들었었는데. 네, 이게 저는 약속을 만약에 한 달 전에 잡으면 네. 한 달이 되게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2주, 일주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왜 했을까? 네. 아니 만나면 좋아요. 그쵸. 너무 재밌고 좋은데 괜히 만나기 전에 부담스러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약간 즉흥적으로 만나는 건 좋으세요? 제가 그 분야에선 또 즉흥성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만나는 게 싫은 거네. 아니 만남은 좋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만나기까지 막 조율하고 또 뭐 약 시간 잡고 이런 것들이 좀 근데 그게 어렵긴 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맞춰주고 딱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는데 조율해야 되니까
또 막 여러 명 만나려면은 진짜 만나기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2달 뒤 되니 3달 뒤 되니 이러다가 내년에 만나자 그렇게 되니까 네. 그렇군요. 올해 정말 많은 활동을 펼쳤으니까 2023년이 어떤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승윤 씨에게. 저는 2023년 같은 삶을 음악인으로서 남겨서 사실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감사한 한 해. 여러 가지로 그렇겠네요. 네, 네. 활동도 많이 했고 작품도 남겼고 네. 앞으로도 이 해가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승윤 씨 추천곡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승윤 씨가 우리 뮤브에서 선정한 올해 아티스트니까 이번에는 이승윤이 꼽는 뭐 올해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이런 게 있다면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두 곡을 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또 골라주셨고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올해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이렇게로 제가 생각을 했던 거. 그냥 추천곡? 제가 보통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요. 네네. 스포티파이를 킨 다음에 네. 제 재생 목록 그냥 지금 듣고 있던 거 띵띵 해서 보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근데 네네. 딱 맞아요. 그래요? 주제에 딱 맞아요. 전 딱 두 곡이 왔길래 네. 이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네. 거예요. 네. 제가 그 카디 밴드 카디의 스카이바운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음악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을 하셔서 그거 듣고 저랑 희원이랑 막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며칠 내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카디의 스카이바운드.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네. 여러 음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멋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첫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르마. 이 노래가 진짜 의외였어요. 왜일까? 제가 하도 테일러 스위프트 하길래 궁금해서 공연을 좀 찾아봤어요. 네. 저 앵콘 끝나고 한 8월 이쯤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막 이런 기사가 막 하도 맞아요. 나길래 스위프트노믹스 막 이런. 네. 근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공연이. 그래서 노래도 좋아서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때 마침 또 이 앨범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카르마 이 노래도 그냥 좋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 왜 좋냐고 했다가 저 생방 때 막 좋은 이유가 없는데 자꾸 좋은 이유 되라고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노래가 좋은데 뭐 얼만큼 수식을 해야 됩니까? 저 그래서 그때 너무 웃기고 그리고 또 배웠잖아요. 약간 왠지 우리는 그렇거든요. 약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막 왠지 이거에서 좋았어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음악을 우리가 좋아했던 거는 진짜 그냥 딱 듣고 좋으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그러셔가지고 제가 막 또 발 동동 구르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막 이랬던. 테일러 스위프트 원래 그 전까지는 크게 관심이 그러니까 없었고. 뭐 당연히 알았지만 막 이렇게 막 제가 리스너로서 찾아 들어보진 않았는데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그 공연 실황 영화가 나왔는데 그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네. 좋습니다. 승윤 씨의 추천곡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카디의 스카이바운드,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르마. 승윤 씨의 추천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카디의 스카이바운드,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르마. 제가 승윤 씨를 이제 모시기 전에 쭉 보면서 레코딩을 보니까는 이 레코딩 발매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승윤 씨의 활동 10주년이더라고요. 2013년에 첫 이제 작품을 싱글을 내서 그래서 활동 이렇게 10년을 하게 됐는데 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좀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이 뭐 몇 주년 하시는 그 선배님들 혹은 뭐 다른 분야의 분들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네요.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전 너무 더디게 흘렀어. 너무너무 길었고요. 10년이 하루하루 네. 생생히 느껴졌다. 10년 너무 길었다. 어. 그러나 그래도 재밌었다. 아니 최근 몇 년은 그래도 좀 속도가 붙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그랬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 승윤 씨 입장에서 인고의 시간이기도 했나요? 10년이. 그쵸. 인거의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꿈을 그냥 추상적으로 꾸다가 실제로 투신도 해봤다가 약간의 성취를 얻었다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긴 호흡으로 얻어서 이거를 초창기에 와다다다 얻었으면 네. 이렇게 사고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잘 안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10년 그래 이렇게 딱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버텨냈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맨날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이 버티는 게 막 버티는 놈이 강한 놈이야. 막 이런 얘기 항상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근데 승윤 씨가 어쨌든 그런 긴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또 의미가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이번 연말 공연이 이번 챕터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음 챕터에서는 그 유튜브에서 뭐 실망시키고 싶다 즐거운 의미에서 실망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봤는데 네. 다음 챕터는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게 보통 이제 아티스트 분들, 창작자 분들의 어떤 이 주기표를 보면 이제 한 30쯤 됐을 때 이제 자의식 과잉으로 한번 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자의식 과잉으로 한번 해야죠. 더 뭔가 막 나만의 것을 막 다 필요 없고 자의식 과잉. 약간 요거 지금 아니면 못 하니까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요. 나이 들면은 이제 사회적 어떤 지위와 명성과 시선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지금 해야겠다. 약간 뭐랄까 패기로 지금 밀어붙인다. 일단 이번엔 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의식 과잉 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 그거 보면서 그래서 되게 웃었거든요. 막 실망시키고 싶다, 실망시킬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왠지 간담이 서늘한 느낌. 이분이 또 뭐 하시려고? 아니 뭐 어마어마한 걸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재밌는 게 또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이승윤 표 자의식 과잉 어떤 게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10년을 했지만 또 아티스트로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2024년 뮤브 올해 아티스트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2년 석권. 네, 2년을 한번 연패를. 이렇게 또 진행자를 곤란하게 하는. 내년에 좋은 활동을 또 보여주신다면 네. 모르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뷰를 하고 이래도 사실 어쩌다 보니 비슷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뮤브 올해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우리 방송이 7월 달에 첫 방송했는데 그때도 이미 상반기의 앨범으로 했었어요. 꿈의 것처럼.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도 활동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 쭉 보면서 올해 아티스트 생각을 했던 거죠.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윤 씨를 많이 웃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운데. 제요? 네. 계속 웃었는데. 그래요? 아니 뭔가
아, 이게 또 근데 제가 음악적인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또 웃긴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아쉬움. 나중에는 다음에 한번 오시면은 왜 그런 아쉬움이 있으세요? 네. 웃기고 싶다는 생각을 저 항상 하고 살거든요. 와,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또 올해 아티스트로 모신 거라서 네, 더 네. 웃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은 좀 캐주얼한 얘기로 예, 좀 한번 웃겨주시죠. 웃긴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을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에 소개한 선곡 플레이리스트와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9회 방송에서는 2023 뮤브 어워즈 2부가 이어집니다. 1부에서는 종합 분야를 다뤘고 2부에서는 장르별로 우수작과 아티스트 준비해 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해외에 가는 관계로 제가 불참합니다. 그래서 영경 씨와 우리 게스트가 진행할 뮤브 어워즈 2부 재밌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곡 말로장생 준비했거든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로장생은 2023년 뮤브 올해 아티스트인 이승윤이 이번에 낸 곡이고요. 네, 좋은 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짜 들었을 때 딱 좋은 노래. 네. 저도 이 노래 좋아했어요. 자, 이승윤 씨의 말로장생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였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